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빚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간 1만 3,195채 집. 네, 정부는 왜 애써 외면하는가? 지금 빚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 넘어간 집들이 1만 3,195채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아주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고금리의 빚 못 갚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고 이미 경매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황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이 정부가 이런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네, 2021년에 1만 1,022가구가 이미 경매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이미 경매라는 것은 이제 뭐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담보권을 설정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뭐 빚을 못 갚아 가지고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게 1만 1022건, 2022년에는 1만 3195건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11월까지, 12월까지 하면 이제 더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12월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더 이제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유가 이게 다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국민 탓.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이 지금 이창용 이 한국은행, 저는 이거 뭐 총재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고 미국의 은행의 뭐 지점장 정도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적어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 국민들을 생각해 갖고 자국민들 생각해서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서야 금리를 마이너스에서 약간 좀 상승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반격을 가하고 있는데 중국도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게 다 자기 나라 사정을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나라 사정을 생각을 안 해요. 미국이 하는 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3.5 정책 약속 아니다. 네, 경제 상황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물가를 잡겠다 이런 얘기 해대지 말고 우리 이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조언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금리만 가지고 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금리.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드레버리징 필요하지만 금리 갖고서는 안 된다. 가계부채를 내려야 된다 이거죠 지금.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금리 갖고는 안 된다.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금리예요. 네, 그래서 가계부채를 지금 줄여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줄여야 된다. 아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 아니 급격한 금리 인상을 시키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에 이창용 이 사람은 힘든 걸 못 겪었겠지만 전염병 3년 동안 국민들은 정말 빚내서 버틴 거예요. 빚내서 버텼는데 국민들에게 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관료로 앉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불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중고차도 매물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중고차도 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고 경매 물건이 역대 최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금리의 집값 하락, 빚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가는 집들이 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역전세난에 깡통된 전세집 강제 경매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집값이 떨어지니까 전세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 경매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강제 경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고금리에 빚 못 갚는 집주인, 임의경매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네, 그리고 집값, 주식, 코인, 우수수, 네, 비폭탄에 잠 못 드는 2030. 2030 이 영끌족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를 영끌족이라 그래가지고 비투족 이런 식으로 해서 폄훼시키는 거예요. 폄훼. 아니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그러려면은 보금자리가 있어야지. 보금자리가. 그리고 희망이 없으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어디 희망을 두겠어요. 아주 그 기득권들 1%의 부자들이 대한민국 총 자산의 60%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어디에 희망을 두겠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네, 그래서 이 집이나 주식, 코인 이런 등등에 투자를 한 이런 젊은이들이 절망에 빠지고 저출산은 더 심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점점 없어지는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이 PF 부실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렸는데, 미래 가능성을 보고 돈을 빌렸는데 이게 이제 갚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미분양이 막 터지고 건설증권, 저축은행, 영세부도가 우려되고 있다라는, 이렇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경기 침체에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이 지금 이창용은 내년 경기 어렵다, 경기 침체 경계선에 있다, 이 사람은 아주 한가한 얘기만 하고 앉았어요. 한가한 얘기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를 빨리, 지금 일본이 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중국이 왜 금리를 인하하다가 동결하고 있는가, 지금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판단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가만. 네, 물가만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지 못하고 이런 엉뚱한 탁상 공론을 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종합건설사가 올해 5곳이 부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더 심각해지는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부는 지금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기가 막 무너지고 있는 거를, 경기 침체가 오고 경제 위기가 오는 거를 그냥 물 건너 불구경하다가 이태원 참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 건너 불구경하다가 결국에는 박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엔 책임도 안 져요. 책임도 안 지고 무책임한 거죠. 저는 역대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를 처음 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